대한민국 월드컵 출전 역사상 가장 빠른 타이밍에 월드컵 출전을 확정지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오만과 요르단을 모두 잡아내면 우린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위. 이번 월드컵 3차에서는 1, 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 팀은 4차에서 또 한 번의 출전권을 다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승점이 14점으로 1위, 이라크가 11점으로 2위, 요르단이 9점으로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 2연전에서 오만과 요르단을 상대하게 되는데 만약 이 두 경기를 모두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승점 20점,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을 이기고 온다 해도 12점이 되기 때문에 승점 차가 8점 차로 벌어지는데 남은 경기는 두 경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펼쳐진 두 팀과의 원정 경기는 각각 1대3과 0대2로 잡아냈습니다. 둘 다 원정이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홈 경기로 두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경기장 역시 홈팀이 없는 고양과 잔디공사를 진행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장 상태도 좋을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2승을 못 따게 된다면 약간 머리가 아파집니다. 9차전이 이라크 원정인데 이라크가 조 2위라서 접전을 펼치는 상황에 지금 이라크가 현재까지 그리고 7월까지 여행 금지 국가라서 원정 응원단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만에 하나 요르단과 승점 차가 좁혀질 경우 조 3위까지 밀려버릴 가능성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합니다. 악재. 문제는 선수들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최근 본머스전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긴 했지만 팀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서 후반기 득점이 고작 2골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손흥민이 신체적으로 실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즌 기록으로만 보면 11골 11도움인데요. 22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실력이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도 PSG에서 요즘에 잠깐씩 주전에서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축 멤버들이 휴식을 취하는 경기에서 선발로 뛰고 주전들이 돌아오면 교체로 들어가는 모습이 최근에 조금씩 보입니다. 당연히 주전으로 뛰던 마요르카에 비해서 풀타임 출전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파리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감독이 전술적인 요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서 큰 위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강인 선수는 포인트 생산이 조금 저조한 것도 불안한 점이긴 합니다. 김민재도 최근 경기에서 휴식을 했지만 승리 세레머니에서 점프도 못할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킬레스건과 발목에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미넨에서도 부득이하게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홍명보 감독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민재 출전 스케줄상 휴식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두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민재 개인만 생각한다면 만약 이번 대표팀 경기를 건너뛰었다 그렇다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축 중에서는 이제 막 회복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페노르트 황인범도 주전으로 출전을 하다가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허벅지 부상으로 경기를 쉬었다가 이제 막 훈련 복귀를 하면서 대표팀에 합류했고 올 시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황희찬도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을 하면서 합류를 했습니다. 김승규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골키퍼가 된 조현우도 코가 부러졌지만 지난 K리그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복귀를 했고 대표팀도 상태를 확인하고 소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황희찬, 황인범은 양현준도 폼이 좋고 배준호, 엄지성도 있는 데다가 백승호도 있어서 대체제가 있다면 골키퍼인 조현우는 다릅니다. 김동원 선수는 최초 발탁이고 이창근은 대전의 수호신으로서 실력도 인정받고 있지만 대표팀으로서 뛴 경기는 한 경기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명재가 버밍엄 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과감한 도전을 했지만 그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서 뽑히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태석과 조현택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성인 대표팀에서 경험이 한 경기와 0경기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호재도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도 있습니다.
3부 리거지만 백승호의 버밍엄 시티는 3월 12일 기준으로 24승 7무 3패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무난하게 2부 승격을 바라보고 있고, 백승호 선수는 그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셀틱으로 이적한 코리안 트리오 중에 유일하게 셀틱에 남은 양현주는 최근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2경기 연속골도 최초로 기록을 했습니다. 슬롯만 쓴다는 브랜던 로저스 감독에게 적어도 옵션으로서 기용을 받고 있으면서 대표팀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는 활약을 지금 펼치고 있죠. 엄지성도 미들스브로와의 경기에서 엄청나게 멋진 골을 데뷔골로 넣으면서 흐름을 탔고, 배준호 역시 공격 포인트는 아쉽지만 팀의 주축으로서 활약 중인 것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오영규도 제한된 상황에서 PK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득점하고 있습니다. 리그만 따지면 6골이고 시즌 전체로 따지면 9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규도 대전으로 이적하고 나서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풀백인데도 시즌 5골 6도움이라는 스탯을 남기고 있는 서령호도 있고, 김천 상무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경도 소속팀에서의 자신감이 대표팀에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지난 유럽 출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만난 선수가 대표팀 선수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번 소집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뽑을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선수는 뉘른베르크 옌스 카스트로프인데 지금은 분데스리가 2지만 다음 시즌 뮌헨 글라드바흐 이적이 이미 합의되어 1부 리거가 되는 선수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카스트로프와 어머니까지 모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카스트로프의 대표팀 선발 이야기는 홍명보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 골키퍼 코치인 괴프케 코치의 아들이 당시 뉘른베르크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 팀에 카스트로프가 있었고 발탁에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는데 협회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고, 선수 본인이나 어머니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을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도 독일의 연령별 대표팀이 계속 뽑혀왔지만 한국 대표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알려지면서 발탁에 관심이 기울여졌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 그 절차가 끝나야 발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중 국적이라 귀화의 절차가 없어도 대표팀에 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선수풀을 넓힐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지션도 매력적입니다.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지만 2선, 그러니까 공격 라인 쪽도 소화가 가능하고 라이트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은 뉘른베르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중심을 버텨주는 홀딩 미드필더 타입은 아니라도 공간을 메우며 쓸고 다니는 터프한 수비형 미드필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탁이 된다면 연령별, 성인, 성별 모두 통틀어서 4번째 혼혈 대표 선수가 됩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인 수비수 장대일이 있었고 2003년 U17 국가대표 출신인 김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는 해외 태생이 아닌 국내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대표팀에 간 케이스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고 무조건 해외 태생이라고 해서 대표팀의 전력이 수직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 태생으로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을 고민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로벨 선수는 우리나라보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대표팀을 옮기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퍼스트 국적을 따지는 과정. 이 선수가 그러면 이제 메인 국적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데 귀화 절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나와보면 귀화 절차나 혹은 뭐 국적을 이제 축구에서 쓰는 절차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가장 가까운 선수긴 해. 그 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마빈 파르크라는 선수는 나이지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3중 국적이었고, 뭐 예전에 예스퍼 야스퍼 킴이라는 선수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 야스퍼 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뭐 그나마 연령별 대표팀의 혼혈 선수는 이제 최민수 선수, 케빈 하르 선수가 2번 청소년 월드컵을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나갔는데 그 선수도 독일의 연령별 대표 선수긴 했지. 근데 카스트로프는 지금 독일 연령별 대표팀 U21팀에 계속 뽑히고 있는 선수고, 선수 본인이 뭐 한두 번 대표팀 소집을 거절한 적도 있긴 한데, 어머니가 되게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뛰는 걸 좀 바라나 봐. 예전에 그 괴프케 코치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한국 대표팀 코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바라는 것 같고, 선수 본인도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선수 되게 잘생겼어.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느낌이 있는데 되게 잘생겼어. 약간 좀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또 그 선수의 포지션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뎁스가 약한, 우리나라가 지금 선수단의 좀 두께가 약한, 대표팀 선수단의 두께가 약한 포지션이 측면 수비수랑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도 30대 초중반 선수가 뛰고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정우영 선수가 뛰었던 자리인데, 이 선수가 오면은 이제 20살, 21살 나이 선수 갑자기 수혈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 글쎄요, 뭐 끝까지 돼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가서, 행정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냥 축구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축구는 축구로 응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